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갑니다. 마이 머니. 네, 성격 심리 검사에 MBTI가 있다면 경제 심리 검사에는 NPTI가 있죠. 여러 가지 자산군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매수해야 할까? 어떤 것에 투자해야 할까? 그리고 나의 성향은 과연 위험 회피형일까? 안전 회피형일까? 한번 잘 따져보시고 투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NPTI를 통해서 투자 성향 그리고 소비 습관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날이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초여름이 다가와서 너무 덥습니다. 이제 더워지는 것 같은데, 땀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이 핫한 열기를 이어가면서 이제 시청자 연결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샵 3772번 문자로 신청 또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찾아온 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강남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근데 이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죠?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네, 사실 전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점점 이제 뭐 금이나 어떤 달러나 이런 쪽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옮겨가고 있기는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흐름이 조금씩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물론 저출산 사회이다 보니 지방에는 사실 출산율이 많이 낮아요. 근데 수도권은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방에서 밑에서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점점 이 자녀들에게 이 주택 청약 통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지난 첫 회 말씀하셨던 금이나 달러나 이런 안전자산 위주로 좀 매수하는 흐름이었다면 요즘은 또 청약 통장,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이제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고 싶은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이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제가 청약 통장에다가 돈을 넣는다라고 하면 그걸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요? 네네네. 너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물론 네. 그 돈으로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이 주택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아이들에게 이 청약 통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미리미리 습관을 들여놓으면서 그것을 인지시키는 과정이고 실제로 강남이나 서울에서는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이 많다 보니 어떤 그런 좋은 습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주택 청약이라는 통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오늘 알려주시나요? 네,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으로 봤었을 때 일반 주택 청약 통장이 있고 청년 드림 주택 청약 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물론 소득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이 청년 드림 주택 청약 통장은 이율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네. 이율이 기간마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청년 주택 통장을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더 내가 있다라고 하시면 기본 주택 청약 통장이라도 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를 넣느냐와 그다음에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런 조건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 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납입 횟수는 내가 매달 잘 넣고 있느냐 그거는 사실 매달 잘 넣으면 사실 문제가 없을 건데요. 이 납입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원래는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얼마 전부터 2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향 조정됐군요. 네, 그러면 제가 따라서 25만 원으로 올려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전부터 오랫동안 10만 원씩 채워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 지금 내가 당장 10만 원 넣다가 25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간다 한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담돼요,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주택청약 통장은 이제 원래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택청약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이제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야. 근데 청약으로는 안 됐어. 아예 그래도 주택청약에 놓은 돈 있으니까 한번 뺏어 써볼까? 안 됩니다. 인출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딱 한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예금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내가 주택청약에 넣어놓은 돈을 담보로 약 90%까지는 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25만 원이라는 것을 맞춰서 돈을 더 넣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큰 돈이 묶여버려서 실질적으로 큰 돈을 써야 할 때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약 통장이 이제 본인의 저축 한도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납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중간에 깨려고 하면 해약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율에서 많이 손해를 보면서 해약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이제 강남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비율이 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도 비싸지고 신축은 자재비 인건비 때문에 더 비싸지고 그렇다 보니까 청약 당첨이 답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청약에 당첨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당첨되기가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첨이 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죠? 자,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청약에 당첨된 거 물론 뭐 3억, 4억, 5억짜리 될 수도 있겠지만 막 15억, 16억 뭐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이 계약금이 10%라고 했었을 때 네. 1억을 내야 됩니다. 그쵸. 사회초년생에게 큰 돈입니다. 1억은 굉장히 큰 돈이고요. 네. 부모님한테 받으려고 해도 사실 부담스럽죠.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마음의 빚을 또 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또 끙끙 앓다가 덜컥 다른 데서 대출을 해서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영끌하셨구나. 네,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호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청약 당첨된 거 너무 좋거든요. 아무나 되는 거는 아니니까. 호재인데. 네, 근데 이게 계획되지 않고 아하. 그냥 한번 넣어봤더니 네, 됐다. 네. 그럼 주변에 자랑할 수 있겠죠. 야, 나 청약 당첨됐어. 근데 속은 이제 새카맣게 문드러집니다. 타고 예, 있다라는 예.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도 나는 청약에 당첨되고 싶어. 근데 국민주택, 민영주택 조건이 아무래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바로 1순위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순위가 되는 거는 어떻게 될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요. 수도권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혹은 12회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투기과열지구, 뭐 대부분이 서울이기는 한데 그런 곳에 청약을 넣으시는 경우에는 2년 이상 혹은 24회차 이상을 납입을 하셔야지 1순위가 될 수 있고 1순위끼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경쟁,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뽑기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로또 청약이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잘 세우셔서 청약이라는 이 정책도 잘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강남 엄마들, 강남 부자들 청약도 많이 통장을 만들고 있는데 달러는 지금 비싼데도 여전히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왠가요? 달러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달 전일까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월 말, 3월 후반, 4월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거의 1,500원 막 넘어갈까 말까 막 되게 불안하고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불안했겠죠. 더 올라라 했겠지만 맞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낮아졌어요. 네, 트럼프도 처음에는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막 내가 왕이다 했지만 다시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달러도 힘을 잃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었죠? 적립식으로. 그렇죠. 적립식 투자를 계속.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는 전문가이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르락 내리락 이어지거든요. 올랐을 때는 오른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내렸을 때는 또 내렸을 때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계속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남 엄마들 어떤 분들입니까?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요. 똑똑하신 분들. 그렇죠.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사서 모으게끔 하는 거고 그게 틀리지 않았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현재가 증명하고 있어서 이 똑똑하신 분들 강남 어머님 뿐만 아니라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적립식으로 달러와 금을 매수하다가 또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재테크 트렌드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새로운 시청자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전화 연결로 상담해 볼게요.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재미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투자 성향 꼼꼼하게 파악하고 MBTI 심화 검사까지 그리고 결과지 분석까지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내 투자 습관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지가 낱낱이 나온다고 하니까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유익한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례자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자분이신데 시청자님 닉네임은 뭘로 하시겠어요? 전 나 혼자로 하겠습니다. 나 혼자. 나 혼자님. 뭔가 닉네임에서도 살짝 느껴지는데 혼자 사는 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약간 그 느낌 아니에요, 본부장님?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혼자님 혹시 그럼 미혼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36살입니다, 현재. 36살 미혼 남성이시고 하시는 일은요? 저는 일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대기업에 다니는 분. 왠지 노후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또 대기업인데 나이도 어느 정도 혼기에 찼고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나 결혼. 아니면 결혼 뭐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네, 그쵸? 그렇죠. 혹시 어떠세요? 뭐 여자친구는 있기는 한데 아직 결혼까지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혼 계획이 일단 가까운 미래에 없고 앞으로도 없으신 건가요? 그건 좀 차차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크게 결혼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 시청자님. 요즘 뭐 이것저것 저도 이제 대기업 6년 차로 이제 들어섰는데 제가 현재 모아둔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앞으로도 좀 여행이나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좀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아하. 여행과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고. 야, 우리 근데 젊은 3, 40대 여러분들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요즘에는 아무래도 뭐 욜로라는 단어 자체가 좀 쓰인 지는 오래되기는 했지만 네. 욜로에 의해서도 파이어 쪽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번에 이제 안미나님의 경우에도 맞아요, 한번 그랬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내가 중요한 어떤 시대가 된 것 그치, 같아요. 그치. 가족도. 사회보다는 맞아요. 가족보다는 나.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결했던 여자분 깜고 그리고 안미남님 남자분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셨던 것 같은데 이분은 과연 경제 성향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님 실례지만 혹시 저희가 정확한 그 재정적인 목표를 컨설팅 해드리기 위해서 아까 자산이 모아둔 게 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약 주식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에 투입한 돈이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예. 그거랑 또 계좌 실제 금액이랑 좀 다르거든요. 수익이 어떻습니까? 원래 좀 수익이 좀 괜찮았다가 네. 요즘에 또 워낙 좀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라서 지금은 약간 원금의 손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5천만 원 정도로 그러면 보합.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경제 심리 검사를 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시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이 아까 36 네, 36. 살이라고 하셨었고 기본 검사입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평균 급여 혼자님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세후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후로 월에 한 38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남자분이시고 미혼이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검사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혼자님 예.
네, 제가 문항을 불러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총 5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전혀 아니다, 2번 아니다, 3번 보통, 4번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인데 이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거에 조금 가깝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보통이라고 왠지 선택하고 싶어 애매할 때 저희 보통이라고 선택을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안 되고요. 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어느 정도는 판가름해서 아니다 혹은 그렇다 쪽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본 검사 MSIG 검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남들로부터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 그렇다. 역시 대기업. 맞죠? 네. 대기업 사실 뭐 아무나 가는 거는 그럼요, 아니죠. 그럼요. 굉장히 선실해야 됩니다. 9to6. 네. 제가 한 거의 오랫동안 강의랑 이런 심리 검사를 진행해 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얼굴은 알 수 없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삶에 활력이 있는지 그게 느껴져요. 아니면은 어. 지금 뭐 하기 싫은데 뭔가를 억지로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인지 그게 다 느껴지는데 목소리가 성실하다. 네, 목소리가 성실하고 이분은 네. 지금 뭔가 계속 하고 싶어. 오. 그런 어떤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좋아요. 맞습니까, 혼자님? 아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약간 수줍어 하시기도 하시네요. 그러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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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은 좀 쓰고 싶은 것들이 많으신 편이신가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어떤 것을 좀 쓰는 걸 네, 좋아하십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해서. 운동에 쓰세요? 돈을? 예. 운동에 소비할 일이 운동하는 있나 게 좀 근데? 많습니다. 운동 어떤 운동에 돈을 많이 쓰십니까? 저는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프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다른 운동은 뭐 몸으로 하는 거라 크게 소비할 일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약간 이제 그런 모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좀 뒤풀이 하는 데서도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해요. 죄송하지만요, 혼자님. 그 끝나고 뒤풀이는 운동 비용이 아니라 술값이잖아요. 그쵸? 운동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었나요? 운동 아니로 그 네. 술값 모임은 모임비잖아요. 네네네. 네. 아마 모임비와 이제 뭐 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거 모임비랑 뭐 그 뒤에 뒤풀이 비용까지 다 운동이라고 그냥 뭉뚱그리고 그렇게 치고 다 해서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요, 한 달에? 약 한 130에서 150 나가는 것 같아요. 130에서 150. 130에서 150이면 지금 세후가 38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3분의 1은 그렇죠. 모임과 운동, 즉 사람들과 어울리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약 고정 비용 다른 것들 뭐 사실 의류 구입 이런 것도 저희가 안 넣고 경조사도 안 넣었죠. 그러네, 또 그러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안 넣고 이외 기타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를 이런 여가로 쓴다. 물론 저는 그런 걸 다 존중하는 편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약간 걱정이 조금은 살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자친구랑 또 데이트 비용은 따로잖아요. 맞아요. 네, 그 여자친구와 함께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달에? 여자친구랑은 이게 좀 생활하는데 좀 그 통장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오, 네, 월에 70만 원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월에 70만 원. 데이트 통장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러네요. 데이트 통장. 요즘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돈 아끼기에는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130만 원 소비, 친구들 어울리는 비용 플러스 이제 여자친구랑 70만 원씩 이 데이트 통장에 하면 또 벌써 200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항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요? 빨리 왜냐? 봅시다. 다음 문항은 바로 이 재테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대략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나는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주식과 요즘 좀 코인 조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테크. 그럼 그렇다라고 체크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나는 자선 활동이나 기부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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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결혼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대답에서 느껴지는 그 짧은 텀이 굉장히 아. 고통스러움이 좀 느껴집니다. 또 목소리 분석하셨네요. 네, 제가 또 목소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지금 나 혼자님 배 고프다 안 고프다? 목소리로 봤을 때. 아니 제 생각에 방금 웃었거든요. 웃는 걸 보니까 많이 먹어서 고생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미안한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네, 보세요. 많이 네. 드신 거예요. 오늘 거의 AI 민규. 네, AI 민규 써주세요. 네. 자, 6번.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그렇다. 오, 의외의 좋습니다. 답변입니다. 나는 가계부나 입출금 대장을 기록하고 있다. 안 하실 것 같아. 안 합니다. AI 민정인가요? 요건 제가 AI. 좋습니다. 이쪽 방면은 또, 예. 나는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항상 파악하여 잘 알고 있다. 이거는 보통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좋습니다. 조금 아니다. 나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다. 이것도 보통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좋습니다. 자, 나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위험보장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 이 위험 보장 상품이라는 건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안전한 상품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위험보장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우리 RM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위험을 관리하는 건데 사실 위험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이 손실되는 위험도 있을 거고요. 내 어떤 원금을 잃는 것도 있지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 원금 손실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잃는 거,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니면 수익률 때문에 원금이 깎이는 거. 아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실 세금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불어났었을 때 거기서 떼어가는 걸 보통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부재했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문항 봅시다. 네, 5개 남았습니다. 화이팅! 네. 자, 나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그렇다. 그렇다. 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지 매월 예산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다. 나는 재테크 투자 등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배운다. 이것도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보통으로 좋습니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주식 투자하려면. 보통 이분은 좀 보통이 많으신 것 같죠. 지금 그러게요. 보니까. 나는 수입의 5% 정도를 남을 돕는 데 사용한다. 아니다. 마지막, 나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개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후반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끝난 줄 아셨죠?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네. 만만한 검사가 아닙니다. 네, 졸면 안 돼요, 혼자님. 네네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나는 어떤 목표나 일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렇다. 오, 끈기 있으신 분이시고요. 나는 셈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다. 숫자에 밝은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나는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아니다. 약간 투자 숫자에, 쪽에 셈이 빠르다는 얘기를 들으시는데 성공 확률이 낮군요. 이게 또 세민과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나는 남에게 선물을 자주 하고 나누어 주길 좋아한다. 그런 성향은 아니셔. 아니다. AI 민정 다시 AI. 발동하나요? 자, 나는 주택 마련이나 확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 오, 결혼 준비는 아닌데 그러게요. 주택 자금은 결혼 생각도 노후 준비도 아까 안 한다고 하셨는데 네, 주택 마련 자금은 또 마련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도 집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욜로에 가까우신 분들이 사실상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그렇다. 나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그렇다. 그렇다. 나는 남들이 나를 같이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그렇다. 오. 네. 나는 소득이 없어도 현재 가진 비상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 요거는 제가 전체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없다. 2번 1개월, 3번 2개월, 4번 3개월, 5번 4개월 이상. 3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3개월은 생활할 수 있다. 꽤 많이 소득이 없어도. 비상금을 모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한다. 죄송합니다. 잠깐 음성이 끊겼습니다. 자, 다시 다음 문항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한다. 그렇다. 그렇다. 음. 오, 좋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모든 문항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기본 검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자. 볼까요? 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완료. 자, 나원자님, 예. 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네. 네 뭘까요? 보시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원자님의 검사 결과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NONE가 나왔습니다. NONE. 논? 넌 아무런 패턴도 아니다라는 건가요? 네. 아, 이런 타입이 있는 건가? NONE형? NONE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봤었어요. 네. 자, 제가 올라가 볼게요. 여기 기본 뭐죠? 검사에 오, 굉장히 특이하네요. 자, 여기 16가지 유형에 네. 보시면 총 16가지가 나오는데 MSRG가 사실 가장 큰 95%의 부자가 될 확률이 되는 퍼센테이지였잖아요. 네. 너는 가장 맨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제로입니다. 부자 될 확률이 그럼 제로예요? 제로예요. 나 혼자님. 나 혼자님. 네. 나 혼자님. 이거 어떡하죠? 우리 방송 사상 초유로 넌이 나왔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럼 저 부자 될 확률이 이제 없는 건가요? 자, 현재로서는 음. 없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지금 심통한 그런 기분이세요. 어떡해요? 네. 네, 뭐 좀 개선을 해봐야겠죠. 그럼요. 얼른 솔루션 찾아주세요, 본부장님. 네, 얼른 솔루션을 네. 찾아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리포트 형태로도 또 저희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요 전화 끝나고 저희가 리포트 이메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면서 요 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결과에 대한 진단은 혼자님 방송을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본 검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혼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본 검사 결과 그리고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까지 알려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검사는 저희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 검사 결과지부터 같이 분석을 해볼 건데 약간 충격적이에요, 본부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논이라는 유형이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이 넌이라는 유형도 저도 사실 한 달에 한 2번 볼까 말까? 어. 100명 보면 한 2번 볼까 말까 사실은 그렇구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진 않은데 네. 방송을 하면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대기업 다니시면서 400만 원 가까이 월 수입이 되시고 근데도 이렇게 부자 될 확률이 0이다라고 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만큼 고칠 게 많은 것도 있고 요즘 어떤 20, 30대 분들 좀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있고 물론 넌이라고 나와가지고 이분이 못 사는 건 뭐 잘못하고 있다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본검사 결과가 사실 좀 더 좋게 나왔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신뢰도 있게끔 본검사에 대한 그 유형이 나오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기 약속을 드렸으니까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나 혼자님. 네, 화면 보시죠. 자, 논유형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계획 소극형이라고 나왔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고 소극적이다라는 건데 뭐 물론 이거를 끼워 맞추기에 따라 사실 다를 수 있겠지만 돈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삶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 검사는 아니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조금 무계획적이고 소극적이다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멈춰 있는 돈의 흐름이라고 해서 돈이라는 건 계속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혈액순환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뭐 동맥경화하게 표현을 하고 뭐 경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경제나 사회에서도 돈이 돌고 돌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돈이 경색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벌면 네. 사실 그만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다 벌었는데 그 달에 소비를 아예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럼 될까요? 안 돌죠. 네. 안 돌죠. 왜? 물건을 파는 곳도 있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달하는 곳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공장의 하청업체도 있을 거고 그럼요. 어쨌든 돌아가야 되는 네.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멈춰 있는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돈을 아끼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이 돈의 형성이 잘 안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돈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멈춰 있다라는 부분 자체에 굉장한 경각심을 사실은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좀 부자가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지 솔루션을 좀 주신다면요? 네, 아이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한테 내가 걷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려면요? 네. 약간 이런 거 붙잡고 일어나게 하면 제일 효과적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옆에서 하나하나 도와줘야지 갑자기 일으킨다고 딱 아이가 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 혼자님이셨죠? 네. 나 나 혼자님께서 혼자, 네. 네, 노래 연습을 많이 안 해오셔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나 혼자님께서 갑자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부작용이 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SIG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영역이 모두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심부터 가지게 해야 된다. 근데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어떤 결과적인 숫자적인 부분들을 좀 깨우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하고 싶어질 거다. 마음이 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니까 부의 성장 속도가 0.2, 그리고 전체 등급 중에 4등급. 이것도 꽤 낮은 편인가요? 네, 사실은 낮습니다. 일단 등급 자체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사실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부의 성장 속도 0.2010이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이라는 것을 내가 주입했었을 때 얼마나 딸려 나오냐라는 것인데 그게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들보다 이 부의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뒤처지는 거기 때문에 요 WGS도 약간 복리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적게끔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진단 그 위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WGS 향상 전략, 어쨌든 현재 넌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제가 나 혼자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은 첫 번째로는요, 일단 재무자각 훈련이라고 해서 돈과 감정의 연결 인식 훈련. 사실 딱 봐도 되게 어려워 보이죠. 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요, 돈과 친해져야 돼요. 아, 내가 돈을 막 다루면 돈이 나를 싫어합니다. 네. 근데 내 돈을 잘 다뤄주면 돈도 나를 좋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르고 달래서 네, 도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이 네.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0,000원씩 저축하고 하루 소비 기록 등을 하는 작은 실천이다. 10,000원씩 저축 좋은데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이 벽에다가 주머니, 요일마다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 매일 10,000원씩 꽂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30만 원이 쌓이겠죠. 근데 네. 내가 그걸 그렇게 안 해. 그러면은 10,000원씩 모일 일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계좌이체나 뭐 CMA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체해서 10,000원씩 모으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이분은 뭐다? 애기다.
네. 아직은 애기이기 때문에 네. 눈에 계속 보이게끔 뭔가를 꽂아주는 그런 그렇군요. 작은 실천이 그러면 현금으로 10,000원씩 하루에 모으자. 그렇습니다. 나 혼자님 일단은 은행 가셔서 인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네. 인출해서 또 다 쓰지 마시고요, 여자친구랑. 하루에 10,000원씩 벽에 이제 꽂아가면서 모으기 하는 솔루션 하나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고정소득 루틴 형성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분은 대기업을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굳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시간도 없을 거예요, 우리 맞아요. 대기업분들. 대신 이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 즉 내가 뭐 자격증을 딴다라든지 이직을 하거나 혹은 안에서 승진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금융교육 또는 코칭, 기반 재무 습관화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 마지막으로 경제심리 진단 이미 받았고 또 이제 본검사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통해서 테라피까지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검사 솔루션은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 되게 알차고 정말 구체적인 솔루션을 좀 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디테일한 솔루션까지 코칭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 혼자님 과연 심화 검사에서는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또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심화 검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혼자님께는 따로 이 심화 검사를 미리 보내드려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나혼자님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과연 논에서 바뀌었을지. 네, 오늘은 네. 맨 밑에부터 볼까요? 항상 좋아요. 위에서부터 봤는데 그 뇌 오늘은- 모양부터요? 네, 오늘 무슨 좋습니다. 유형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 저도요. 저도 궁금해요. 뭘까요?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죠? MI형이 나왔습니다. MI. 네. 아.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MI형이 많다. 맞아요. 많다라는 제일 거예요. 많다고. 네,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넌이 나왔지만 아까 리포트를 잠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M과 I가 거의 그 기준선에 가까이 돼 있었거든요. 아하. 네, 그런 것을 저는 또 봤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M은 예측하고 있었어요. 근데 I는 사실 나올까 말까 잘 몰랐었는데 결국에 M, I가 잘 나온 걸 보니 다행입니다.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세트 보시면은 생각보다 꿈 목표와 삶의 활력, 그 다음에 위험 노출 또는 양호하게 나왔고요. 이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 그 다음에 일확천금형, 배짱형, 유아형은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패자형 빼고 다 해당되시고. 네, 패자형 빼고 다 되시고요. 네. 다행히 이 장애 검사 쪽에서 오. 해당되는 부분들 적게 나왔고요. 그러네요. 보시다시피 경계 수준이라고 한 게 애매한 상황인데 네. 그래도 기준에는 약간 미치지 못한 네. 부분이다. 해당은 일단 하나도 없다. 다행인 거죠. 네, 한번 우리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세트의 육각형 보니까요. 거의 정육각형에 가까운 모양인데? 네, 거의 정육각형에 가까운데 근데? 이 전체적으로 사실 커지는 게 필요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 버는 능력이 예상대로 크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아하. 대기업에 다니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크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돈 버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업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꿈이나 목표가 크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돈 버는 능력을 엄청 높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늘리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주변의 것들, 뭐 삶의 활력이라든지 사행일치 위험 노출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벌어놓은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렇군요. 나머지가 유지가 안 되면 다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부족한 게 계획성, 치밀성 예상하셨던 대로. 네, 계획성 그리고 치밀성이 조금 더 사행일치. 부족한 것으로 네. 나왔고요. 이 계획성과 치밀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이 경제심리 측면에서는 위험관리 능력이에요. 자, 이런 거죠. 내가 계획을 하고 뭔가를 치밀하게 하는 사실 둘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계획성과 치밀성이 없다. 내가 그냥 되는 대로 행동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파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온대요. 네. 안 올 수도 있겠지 하고 우산 안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쫄딱 맞죠. 그렇죠. 계획과 치밀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 유형 검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가장 그 기준 이하로 나온 거 한번 살펴볼까요?
패자형. 네. 패자형이 이거는 이렇게- 딱 이름만 들어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패자형이 어떤 걸 것 같으신가 좀 느낌이 오실까요? 패자형, 돈에 있어서 패자형. 뭔가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해도 안 돼. 약간 이런 거? 아. 나는 벌어도 난 돈 못 벌어 많이. 난 사실 투자도 못 해. 그런 것도 사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거냐면 이분은요 현재 돈으로부터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삶이 조금은 어려운 상태이다. 물론 다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주로 이 패자형이 크게 나오시는 분들은 부채 해소가 주 관심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하면 자녀에게까지 가난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패자형을 피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전략적인 부분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될지를 좀 말씀해드리면 네. 일단은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아서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경제 심리 치료를 통해 건강한 경제 심리를 가지게 해야 되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경제 심리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혼자님은 네. 모험가형이 음. 제일 높게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사냥꾼형이신가요? 숭배형인가? 네, 이쪽이 다 어떻게 높게 보면 나온 것 사실 같아요. 다 높게 나왔죠. 네. 사냥꾼형이랑 사실 네. 모험가형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험가형은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지향적이고요 또 사업가적이고요 또 리더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모험가형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냥꾼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죠. 아하. 그래서 이분이 MI형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모험가형과 사냥꾼형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모험가형과 사냥꾼형에 어떤 문항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알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나도 저거 해당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한번 살펴봐 드리면 봅시다. 모험가형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다양한 재주도 가지고 있고 세밀하기보다는 크게 생각하는 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모험가형으로 나오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모험가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일을 많이 벌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상담할 때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강의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일을 많이 벌리는 거랑 모험가형이랑 약간 다른 결일 수 있고 한 끗 차이로 좋은 쪽과 나쁜 쪽으로 확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벌리고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네? 나 모험가형인가? 좋아한다기보다 그걸 내가 진짜 진성으로 잘하고 있냐 그냥 무작정 문어발로 벌리고 있는 것만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냥꾼형이다, 모험가형이다라고 해서 꼭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타입의 장점만 딱 취득하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모험가형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나 혼자님의 성향이랑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다른 높게 나온 타입이 사냥꾼형도 있었어요. 맞아요. 사냥꾼형 같은 경우는 정보를 잘 얻으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완전 나 혼자님이다. 네. 금융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들으면 쉽게 쫓아가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많이 쓰고 재테크를 해보고 싶어 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인데 요 유형이 그러니까 2030 세대들한테도 나타나고요. 50대 후반분들이나 60대 후반까지도 종종 꽤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이제 은퇴해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시도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잘 가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를 잘 얻으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좋은 소스를 들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게 잘못되었는지 잘 된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판단 능력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흐려질 수 있다 보니 이것도 사실 무작정 좋다고 얘기한다기보다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급할 때 투자하는 건 일단 금물인 것 같고요. 네네. 우리 나훈자님 아까 전화 연결할 때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긴 하는데 뭔가 공부를 한다라는 내용에는 체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맞아요. 공부를 좀 해가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나훈자님에 대한 총평을 해볼 텐데 여행과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 자산 활동에서 뭘 고쳐야 되느냐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뇌구조의 상세 검사 결과를 보면 네. 이 플러스와 곱하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잘 나와 있는데 돈 쓰는 행동 마이너스와 돈 나누는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과 사실 아주 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당장의 어떤 솔루션을 드릴 방법은 당연히 S 쪽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맞겠지만 네. 아까 기본 검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단순하게 그냥 숫자적으로 솔루션을 바로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 아는 기반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또 누군가 도와줘 본 적,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꼭 제가 아니더라도 뭐 여자친구가 됐든 네. 부모님이 됐든 누가 잡아줘야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재밌어야 돼요. 물론 저희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재밌어야 되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느껴져야지 하지 그냥 좋다고 하면은 그냥 아유 귀찮아 안 해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훈자님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적으로 저희가 제공도 해드릴 거지만 뭐 전문가가 옆에 있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만나본 나훈자님, 일단은 말씀 들어봤을 때 사람들을 만나서 놀고 마시는 그러한 소비 지출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좀 컨설팅을 받고 재무 구조를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만 원 주머니 만들어서 만 원씩 모으기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훈자님의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MBTI 검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검사, 테스트, 심화 검사가 있고 기본 검사가 있죠. 두 가지를 모두 해드리고 전문가인 이민규 본부장이 직접 또 해설과 컨설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성격을 알면 돈이 보인다. 마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